자, 코와 눈에 실을 준비하신 다음에 돗바늘에다가 끼워주시고, 코 같은 경우 처음에 눈도 마찬가지인데 매듭을 아주 크게,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뜨개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고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절대로 뚫리지 않는 매듭을 굵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위에다가 코를 달았어요. 요거는 그때그때 상태를 보시고 어디에 다실지는 정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보통은 제 거 보시고서 다시니까 4단 정도 위에다가, 머리에서 4단 정도 위에다가 처음 시작을 할게요. 중앙이어야겠죠. 얼굴에서는. 이게 또 그냥 여기서 바로 구멍이 있는 곳에서 중앙이면은 좋기는 한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는 여기 이런 중간에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에다 그냥 할게요. 구멍 있는 곳에다. 그리고는 한 단 정도 위에다가 사선으로, 한 단 위에다가 이쪽 사선으로, 지금 한 단만 하면 좀 작을 것 같아서 저는 살짝 위에 거 찝을게요. 사선으로 코의 양 옆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오른쪽 옆에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코가 한 이 정도 사이즈로,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코의 크기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양쪽을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중간중간을 모두 메꿔주시면 코가 되겠죠. 이 상태로도 그냥 귀엽다 하시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을 모두 실을 가지고 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가 일정하게 고르게 예쁘게 나오시면은 상관이 없으신데, 좀 들쑥날쑥하게 위가 된다 하면 마지막에 위에도 한 코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위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셔도 돼요. 여기를 제가 좀 전에 한 코라고 말했나요? 이렇게 한번 위에를 이렇게 찝어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너무 위쪽은 신경 안 쓰시고 모양을 잡아 주셔도 해결 방법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토끼의 코를 계속 메꿔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한 번만 지금 쭉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약간 평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2-번 더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볼록해지겠죠. 실이 아무래도 그 위에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코를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 번씩 더 해볼게요. 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나오세요. 원하는 곳으로 나오신 다음에 이거를 매듭을 절대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3-4번 지으시면 돼요. 그러고서는 안으로 다시 통과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은 또 안에서 실이 너무 한 가닥만 있으면 풀릴 수 있으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 코가 여러 번을 통과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서 솜이랑 자연스럽게 엉켜서 실이 하나가 되도록, 자, 이런 상태로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약간 여기가 들쑥날쑥해서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실이 끊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쪽 끝이랑 여기 끝을 한번 통과하셔가지고 윗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한 코가 되겠죠. 들쑥날쑥하다 하시면. 이게 저도 들쑥날쑥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서 코 모양 위에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해줬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마무리는 똑같이, 원래는 아까 마무리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하고 보니까 좀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해서 실을 중간에 조금 더 엉키도록 통과해 줄게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통과하신 다음에는 살짝 당겨서 끊고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코는 완성이 됐고, 그러면 눈 매듭을 아주 굵게 여러 번 지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눈의 위치를 잡으실 건데, 지금 원본 제가 만든 거의 경우에는 한 단 위에다가 했어요. 이거 코의 한 단 위에다가 눈이 들어갔고, 코랑 비슷하게 이렇게 간격은 그 정도, 좀 좁은 눈을 만들었어요. 눈과 눈 사이가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해도 되는데 조금 여기 구멍이 생겨서 제가 중간에다가, 위에서부터 와도 되고 이쪽은, 이쪽 끝은 좀 넓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눈의 위치를 어디서 할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일단 어디든지 좀 비슷한 곳에다가 먼저 돗바늘로 찌르세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 한 단만 할지 이것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단은 좀 작을 것 같고 두 단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간 곳에다가 찌를게요. 그런 다음에 눈을 만들어주고, 이쪽에 다시 통과해서 이쪽 끝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해보셨을 때 괜찮다 하면 그 위치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살짝 잘못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막 밖으로 삐지거나 하면 화가 난 눈이 되거나 슬픈 눈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일자로 이렇게 올릴 때 좀 신중하게 위로 올리는 편이거든요. 위치를 잘 보셔서 눈이 일자로 잘 되도록 신경 써가지고 잡아주세요. 이쪽은 실이 조금 풀려가지고 눈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일자로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더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이쪽보다는 짧은데 어쨌든 짝짝이 눈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짧으니까. 이렇게 다시 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했던 부분을 다시 빼주시면 되겠죠? 돗바늘에서 다시 빼주시고 다시 돗바늘을 이어주신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들어갔던 것보다는 살짝 위에다가 실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길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눈이 많이 길어지고 짝짝이인 것도 거의 티가 안 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면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펴가지고 뭐 울사여도 상관은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눈 쪽은 좀 실을 이렇게 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눈이랑 코는 마감이랑 처음 시작이 같아요. 이렇게 매듭을 여러 개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의 굵기로 한 3-4번 매듭을 지으시고, 아이고, 이렇게 3-4번 지었는데 이렇게 일자로 지으면 소용이 없겠죠. 굵게 매듭 지으시고 통과. 이렇게 안으로 통과해 주시고, 한 번만 하면은 빠져나올까봐 여러 번 안에서 실이 엉키도록 왔다 갔다 한번 해주세요. 이때 왔다 갔다 하실 때 실이 이런 곳에 그대로 나왔다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럼 회색 실이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자르고 넣어주고 해서 만드느라 모양이 좀 찌그러졌다 하면 손으로 만져서 토끼 이제 이건 됐어요. 그러면은 단추 달고 스카프 매주면은 완성되겠죠. 지금 스카프를 만들어 볼 텐데 패턴을 먼저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신 패턴에서 이제 원단이 있을 텐데 이 원단을 겉과 겉을 마주보게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이제 이 원단 같은 경우는 겉이 없으니까 그냥 앞뒤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이 원단 땡땡이 원단의 경우는 지금 여기가 안쪽이고 이게 겉감이 겉쪽인데 겉쪽끼리 마주보게 둬야 돼서 이렇게 둔 거고, 지금 이 원단에다 그리셔도 상관없고 이 원단에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안쪽에 원단의 안쪽에 패턴을 대고 그리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단을 겉과 겉, 그러니까 마주보게 겉과 겉을 두시고 안쪽에다가 원단의 안쪽에다가 수성펜을 사용하셔가지고 패턴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패턴을 그리시고, 자, 이렇게 안감에다가 안쪽에다가 지금 패턴을 그렸고, 여기서 한 5cm 정도 창구멍이라고 해서 이 위쪽에다가 남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5cm를 남기시고 나머지를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로 촘촘한 홍질이라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인형이니까요. 촘촘한 홍질을 하시던지 아니면 박음질로 쭉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박음질이 된 원단을 0.5cm를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시접이라고 하거든요. 뒤집어 주실 거예요. 창구멍을 남겼잖아요. 뒤집어 주실 건데 저는 지금 겸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뒤집고 있어요. 이거 소물 넣을 때도 쓰는데 이런 거 뒤집을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뒤집으셔야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끝에 쪽에 좀 좁아요. 그러면은 이 좁은 애들은 집에 시침핀 있으신 걸로 이렇게 살살살 빼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침핀으로 너무 세게 하시면 또 올이 풀리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졌을 때 너무 많이 남아있다 싶으면 더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끝쪽 부분에는 그래서 시접을 너무 0.5cm보다는 살짝 더 작게 주셔도 돼요. 이게 많이 나오려면 시접이 좀 작아야 되겠죠. 안쪽에 들어있는 원단이 좀 작아야 하니까 끝쪽에는 한 0.3에서 조금 더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은 거의 끝까지 뺀 것 같아요. 양쪽 다 해서 빼주세요. 다 빼주시면 이제 그 패턴에 있던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창구멍, 아까 남기셨던 저희가 뒤집어서 빼려고 남겨놓은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해서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꼬매셨으면 완성하신 토끼에다가 스카프를 매주시면 되겠죠. 매주실 때도 이거를 이렇게 이 위치가 그냥 이대로만 묶으면은 이 회색이 앞쪽으로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스카프 맬 때도 애기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묶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프까지 매주면 토끼 완성되겠죠.